이스라엘은 장기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마스를 아예 발본색원, 뿌리채 뽑겠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큰 작전은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표현하면 잔당들을 퇴치하는데, 그리고 또다시 튀어나오는 그러한 세력들을 퇴치하는 데 전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올해 1년 내내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미국은 어떻게 쓰는지 대선에 영향하지 않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언제까지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시간표를 한번 제시했죠. 2, 3주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모든 생각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구나 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확실한 건 미국이 끝낼 수 있다. 미국이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이스라엘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역대 이렇게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정부가 있었나 할 정도로 호의적입니다. 내각진도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가 뭐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리쉬 카톨릭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덮어서 하마스를 덮어버리면 이 이후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국제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순적인 거죠. 왜냐하면 민간인 보호라든지 확전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간단하지 않느냐? 미국이 무기 주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무기를 주면서 확전을 안 하겠다, 민간인을 보호하겠다, 말이 안 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확전을 안 하려면은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멈추면 돼요. 예, 멈추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가자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예멘의 후시 반군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레바논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확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변의 움직임들은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줘서 빨리 전쟁을 멈추고 끝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거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은 이란과 미국이 한판 붙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자신의 존재의 이유비 되는 나라는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어떻게든 손을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이란을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끼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란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란은요, 아니 나는 지금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네탄야후는 이란이 보기에는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아주 이란의 입장에서는 교활한 악마예요. 그래서 이란은 아니 전쟁을 하더라도 이란의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란이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안 해요.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 확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붙이고 싶은 이 두 나라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왕 지금 판은 벌어졌으니까 이번 판에 벌어진 김에 하마스도 정리하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 세력을 손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뜻대로는 되진 않죠.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중동의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평화의 그 흐름을 핵심으로 한다면 콜드 피스입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2016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친미 아랍 국가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자꾸만 부딪히지 말고 이웃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바꿀 수 있으면 좋죠.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보내거나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겠느냐, 차갑게라도 평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을 때 당시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코웃음 쳤어요. 입장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흉악한 이웃이 있는데 흉악한 이웃과 무슨 차가운 평화를 하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강대강으로 붙어봤죠.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정만 불안해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9년에 아람코 시설이 공격받아서 하루에 500만 배럴 생산량이 날아갔잖아요. 그 뒤에 그 공격한 게 후시 반군인데 후시 반군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이거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끝장을 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연료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도 있고 다른 게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석유밖에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밖에 없는데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안 쓴다? 뭐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 뭐 수소차로 바꾼다? 전 세계 화석 연료는 한 30%는 날아가요. 그래도 60에서 70%는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팔면 되지 하지만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100을 팔던 나라에서 60에서 70밖에 못 판다면은 이거는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뭐를 합니까? 우리도 친환경 시대로 가겠다. 탈화석 연료 시대로 가겠다 하고 국가 개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란하고 욕을 하면서 싸우면서 또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친한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쏘기라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발전 어떻게 합니까? 끝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2023년에 7년간의 다툼을 이제 그만 내려두고 이란도 힘들거든요. 싸우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야 우리 손 잡자.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알지? 나도 알아. 나도 너 사랑하진 않아. 우리 서로 상하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말자. 우리 좀 피곤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사랑의 맹세를 썼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 둘이 또 이 약속을 어긋나면은 뭐 벌금을 얼마 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대사급 관계만 다시 환원한 겁니다. 대사급 외교를 한 거예요. 예, 대사관 다시 문 열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하고 싸우지 말자. 이웃과 좀 잘 지내보자. 좋아하진 않지만 이웃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잘 지내보자. 적어도 언제까지? 나 경제 발전할 때까지. 그렇죠. 이 종교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종교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문제예요.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란은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시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이라크고요. 그리고 국민 전체 비율로 해서 만만찮게 많은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인구는 전체적으로 작지만. 그럼 아제르바이잔, 이란하고 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아 국가니까. 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니까. 안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예. 왜냐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비세속적인 국가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은 세속적인 국가예요. 종교가 중요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종교적으로 보면 여긴 시아고 여기도 시아인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란하고 가장 친한 나라 어디겠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하고 친합니다. 이란은.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란은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작년 3월 달에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했잖아요. 대사관계를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 싫어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우디가 자기 쪽에 있어야 돼요. 이란도 사우디를 자기 편에, 이스라엘도 사우디를 자기 편에 둬야지만이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는 최악의 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마스가 공격이 10월 7일인데 10월 1일에 이란의 외교장관이 외빈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헤란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거 막아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야, 하마스가 누구를 위해서 저걸 했을까? 이걸 하면 누가 좋을까? 당연히 이란이지. 그래서 이란이 뒤에 있다라고들 얘기를 했죠. 의견이 엇갈려요. 이란이 뒤에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이 설왕설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예. 하긴 할 겁니다. 사우디도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매듭이 져야지만이 둘이 손잡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매듭지지 않고 손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요, 현 국왕이
국왕인 지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은 왕세자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 국왕이잖아요.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해요. 팔레스타인 국가로 했을 때 손을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국왕이 말을 했는데 국왕의 말을 어길 수는 없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손을 잡는다? 그럼 무함마드 빈 살만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올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무함마드 빈 살만의 신변 완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자국 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폭발력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아랍에미레이트는 2020년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체급이 달라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성지인 두 개, 메카하고 메디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의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인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좋아하진 않죠. 예, 좋아하지도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일단 이스라엘이 그 제조업은 떨어지지만 첨단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네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란을 견제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잡으면 뭐가 좋냐? 이란하고 싸울 때 좋죠.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쿵짝이 잘 맞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우디 영토를 통해서 이란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지금 그 영내 안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를 이란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이 왜 사이가 안 좋은 줄 아세요?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아제르바이잔과 친하냐?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바로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싫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비상시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공군기를 띄워서 이란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해하면 주변엔 지형도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